추가는 의무야 재량이야? 의무죠?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단독범으로 기소된 거를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불이익이 없어 피고인에게. 그럼 변경할 수 있어 없어? 공소장 변경 필요 없지. 그럼 재판이 되잖아. 그 다음에 3번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이 됐어. 단독부로 재배당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합의해서 그냥 재판하면 됩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범죄가 여러 개라. 그럴 때는 법원은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검사에게 물어보고 성명한 다음에 재판한다. 2번 옳지 않는 거. 미수를 예비 음모로, 미수와 예비는 범죄가 다르죠. 변경해야 되고요.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려면은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으로 사건을 뭐 해라? 파기환송시킨 다음에 변경하면 되고, 항소심에서. 3번 공소장 변경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이 되고, 변경으로 포괄일조로 기소된 거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사실은 그대로야. 다만 그것을 법관이 포괄일조로 볼 거냐 실체적 경합을 볼 거냐에 법관의 법률적 판단이 불가해. 사실 변화는 없다 그랬잖아. A죄, B죄 두 개가 있어. 그놈을 포괄일조로 볼 거냐 실체적으로 볼 것이냐는 무슨 문제야? 사실 변화는 아니야. 법관의 판단 문제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옳지 않는 거. 포괄일죄인 영업범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사이에 그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어. 아까 그림 그렸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결이 둘이 나눠져 버리지? 그랬을 때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뭘 해야 돼? 새로운 공소 제기를 해라 그랬어. 그래서 1번 말아. 추가할 수, 공소 사실은 뭐 할 수 없다? 추가 변경이 안 돼. 뭘 해야 돼? 새로운 공소 제기. 추가로 기소를 해야 돼. 응? 요 그림 아까 그래 줬어. 영업범. 그래 줬잖아, 이거. 2번. 검사가 범죄 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한 후 공판 도중에 공소 사실을 공갈미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무슨 죄를 재판해야 돼? 협박죄로 해? 공갈죄로 해? 공갈미수죄로 재판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공갈미수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됐든 하여튼 관계가 없어. 그냥 뭐 한다? 재판 그대로 재판, 유죄 판결 때려버립니다. 공소개가 안 합니다. 취소나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3번 검사가 단순 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 일죄인 상습 범행으로 추가로 기소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이 포괄 일죄를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예요. 이때는 뭐로 변경해야 돼? 공소장 변경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봐봐. 한번 적어봐. 잘 모르면 집에 가서. 검사가 단순 일죄, 뭐라 그럴까? 사기죄로 공소 제기했는데 상습 사기, 포괄 일죄니까 상습 범죄로 추가 기소했어. 그럼 뭐가 상습 사기는 뭐를 포함해? 당연히 단순 일죄로 포함하니까 상습 일죄로 공소장을 뭘 해야 돼? 상습 사기로 변경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단순 일죄는 공소 취소를 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했다면 뭐만? 구술한 것만 변경을 신청한 거지 전자적은 아니다. 4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1번은 공소 사실이 동일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있어. 몰라. 읽어보지 마. 이런 거는.
이거 입고 있으면 동의할까 안 할까 이거는 말이지 로또 사놓고 당첨되기랑 똑같은 거야. 이건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야. 1번은. 그럼 2번부터 보는 거야. 2번.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 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 아까 5개 소송 절차가 아니란 말이야. 결정이므로 이 경우는 그 결정함에 저지른 이 법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에만 판결에 대해서 상소라고 마지막 5개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독립해서 말할 수가 없다. 불복하. 이것만 불복 못한다 그랬었죠? 안 됩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함정이지? 그냥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면 법원 허가는 의무지. 근데 언제 신청했다고? 변론 종결 후에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허가 안 하고 누구 맘이야? 법원 재량이야. 4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항소시키면 항소심에서 변경할 수 있지. 그래서 2, 3, 4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또 혹시 잘못된 거 있는가 보니까 다 오라.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을 찍어 들어가는 거야? 1번. 1번은 이제 그거 그 사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무슨 읽어보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작년 12월 경찰 문제야.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시가 아니라 뭐야? 제기시. 아주 쉽네. 2번. 검사는 동일성을 해야지. 조문 그대로 냈죠? 2번은 건너뛰고. 3번. 이것도 조문이죠?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이익됐을 때고 피고인이 동의할 때는 구술로 변경할 수 있고. 4번 틀렸네. 법원의 공소장 변경은 의무야 재량이야? 재량이지. 요구 안 해도 되잖아. 법원 맘이잖아. 답 4번 틀렸잖아. 6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검사의 허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허가해야 되지. 허가는 의무. 1번은 맞고. 2번. 구술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죠.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이익되거나 동의했을 때. 3번 틀렸네. 구술로 신청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제출했을 때는 전자적 형태는 효력 안 미치죠. 4번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법원 허가는 하여야 한다야. 의무야. 7번. 가장 옳은 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했어. 피고인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그랬어. 이것만 따로 불복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해야 된다고? 아까 5개 판결이 있으면 5개 판결에 대해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독립상소가 안 된다. 2번.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 혼자 있는데 둘이 했다고. 이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그럼 허용되죠. 변경할 필요 없이. 답 2번.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3번도 틀렸고. 4번. 동일성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사실과 규범을 뭐한다? 종합한다 그랬어. 그 규범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규범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8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검사가 가벼운 법조를 적용해서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무거운 법으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법 조문이 바꿔져 버렸잖아. 무거운 범죄로. 당연히 변경해야 되고. 2번. 단독범으로 기소된 거를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동일 내용으로 공동정을 했다고 한 거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계속 나왔잖아, 똑같은 거. 3번. 한번 기소된 공소사실의 제사상 피해자와 공소장이 된 피해자 서로 다를 때는 아까 동일성 해하지 않을 때는 재판해야 된다 했어. 유죄로. 답 3번.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은 실적 경합법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9번 금년 4월 문제입니다. OX 공소장 동일성이 없는데도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의 위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불복 못하지만 법원 스스로는 이걸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기억은 5. 2번 니은 포괄일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때 동일성은 항상 포괄일제는 개개의 것으로 따진 게 아니라 포괄일제는 뭐로 따져야 돼? 전체를 갖고 따져야지. 니은도 5. 디귿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죠. 5.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면 친고죄로 변경됐죠.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고소 취소 언제까지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 그래서 니을은 X. 그 다음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채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체적 경합이니까 동일성이 없지.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뭘 해야 돼? 공소 취소를 해야 돼. 근데 법원이 검사가 뭘 했다?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럼 법원은 뭘 해야 돼? 성명을 해서 물어보고 공소 취소한 것입니다. 공소 취소로 봐서 공소 기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번 8월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강제추행에는 위력의한 강제추행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기습강제추행. 그래서 틀렸고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범죄라고 수없이 있지.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죠. 3번. 공판 심리 중에 범죄 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들 범죄 사실 사이에 그와 동일성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아까 이거 어디서 봤더라? 2018년도 검찰직 문제야. 작년도 추가 공소 제기해야 되죠? 답 3번이 맞네. 이거를 그렇게 많이 틀렸더라고. 아니 내가 2년치 문제는 보고 가라 그랬잖아. 최소한도. 그럼 답 3번으로 골라 들어가면 되잖아. 4번. 4번으로 답을 많이 했어. 무슨 개같은 소리야. 봐봐. 적용법조를 뭐로 했어? 단순 음주운전을 했잖아. 근데 법원이 검사가 뭐로 재판하려고, 법원이 뭐로 재판하려고 하는 거야? 2번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한 법원은 공소장 직권으로 2번 이상 음주운전은 특가법이야. 가중처벌할 수 있어 없어? 특가법 적용했어. 안 돼. 가벼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무거운 범죄를 할 수 있어? 하려면 공소장 뭘 해야 돼? 변경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4번이 뭐죠? 답 4번 처음 나온 문제지만 3번 앞에 있었잖아. 18년도. 그럼 답 3번으로 찍어 들어가야지. 뭐 4번 갖고 자꾸 있잖아. 모르는 문제 갖고 찍혀들지 마. 모르는 거는 건너뛰어 그냥. 아는 것만 갖고 답을 골라라. 이게 맞냐 틀리냐 골라란 말이야. 아는 것만 가지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그때 찍는 거야. 근데 보통에 여러분 시험 볼 때 꼭 그렇게 하더라고. 뭐럼 1, 2, 3, 4를 보잖아?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 모르는 문항. 그러면 그놈 갖고 아니 모르는 걸 10번 본다고 모르는 게 모르는 거지. 그것이 OX를 어떻게 골라내. 답은 뭐로 찾아야 돼? 자기가 정확히 아는 것을 가지고 틀렸냐 맞냐 하란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아는 것도 약간 헷갈리던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아는 건 정확히 알아놔야 되는 거야. 객관식으로 볼 때는.
답은 아는 데서 고르는 거야. 모르는 고른 거 아니야. 아는 것을 했어. 자, 거기 10년 아니야. 당연히 2000 몇 년일 거야? 20년이야. 내가 잘못 적어놓은 거야. 2020년이다. 경관부. 바로 엊그제 봤던 거.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 일반 아까 이거 나왔었지. 그것도 이미.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심리과정에 전후범죄가 동일하면 이런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해야지. 맞잖아? 동일하니까. 그리고 뭐 한다? 나머지 거 취소해버리고.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부본서를 피고인과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만 송달해야 되죠? 3번.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일부만 진술, 나머지 전자형태로 안 되지? 구술한 것만 되지? 4번. 합의부 관할 사건에 단독부로 제명이 바꿔졌어. 이때 재배당 해야 안 해? 단독부로. 안 하지? 4번 틀렸네. 이런 식이야.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다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이라고. 옛날 사법시험은 안 그랬어. 사법시험 없어 지금 현재. 응? 사법시험은 40문제 나오는데 30문제는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사법시험도. 많이 나도 35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10문제 갖고 싸워. 근데 공부 처음 하는 놈들이 기출문제 10%가 문제 나와. 그러니까 70에서 80 나오지. 지 법의 천재인 줄 알아. 아니야. 그 진도 덜어줘 그거. 사법시험은 합격하려면 법과목은 한두 개 틀려야 돼. 그랬지. 그런 거 싸우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경찰직도 합격하려면 법과목은 한두 개 틀려야 돼. 한두 개. 응? 한두 개 틀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법과목이 80점이 안 넘는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공부를 안 해도 그 점수로 나와. 자빠 누르고 맨날 꽁만 차도. 공부 방법을 몰랐다는 거야. 에? 80점이 안 나오는 것은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그냥, 뭐 합격 필승 묶어놓고 하면 뭐하냐, 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나와.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내가 3시간 했잖아. 공부하는 방법이야, 방법. 이게 중요해, 이게. 응? 방법. 막 머리를 써봐.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스타일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잠을 많이 잔다고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안 잔다고 못한 것도 아니고, 1시간, 했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애는 책상 위에 30분이 딱 지정상이야.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런 게 있어. 걔는 그걸 지가 알기 때문에 30분이 딱 지 한계인데 앉아서 더 공부한 놈 뭐한 놈이야? 미친놈이야. 그럼 걔는 딱 둘러매고 뭐야? 내가 그랬잖아. 첫 시간에. 우리 학교 도서관이 한 30개 넘을걸? 단대 도서관이? 이 새끼 맨날 돌아다니까. 여 30, 여 30, 여 30. 누가 보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새끼잖아. 근데 아니야. 나는 알아, 걔를. 당연히 뭐 좋은 성적, 좀 좋은 데 있겠지. 한 새끼는 잠을 자면, 저녁 9시에 자. 아침 8시, 9시에. 고등학교 갈 때, 뭐 한다? 지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무조건 1등이야. 선생님이 10일 안 걸지. 한 12시씩 자, 12시간씩 그 새끼고. 바닷가 놀러 갔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약간 물이 차도 안 일어나. 얼마 잠충인가. 그런데, 물론 합격했겠지. 그 대신 공부할 때는 뭐 한다? 꼼짝도 안 하고 해. 그 딱 몇 시간. 또 한 새끼는, 아침 9시에 공부 시작해. 오후 5시까지야. 그리고 안 해. 그 이상 공부. 5시 때 뭐 하냐? 텔레 보고 놀아. 남들고 미친놈이라 하지. 아니, 꾸준히 그렇게 하니까 그 이상 머리 아프다 깨지겠다는 거야. 오히려 안 와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뭐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인가. 전혀 사람 맛 다 틀리기 때문에, 응? 어떤 사람 나는 화장실에 앞으로 화장실에서 야 똥냄새 맡은 공부 잘 되더라. 밥 먹기 잘 되더라. 자기가 맞춰서 하는 거야 그거를. 알겠지? 공부는 방법이 중요하다니까. 방법이. 노력은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거야. 어? 공부를 노력하는 공부 안 해본 새끼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안 해본 새끼들이야. 그거는 무슨 노력이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합격만 하는데 무슨 노력이야. 노력한 새끼도 있어. 어떤 애, 걔는 이제 또 순발력이 없어. 걔는 또. 그래 걔는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온 책상에다가 그냥 이 포스트잇이라냐? 붙여놓고 하는데 걔는 걔는 중앙도서관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더만 저 새끼는 언제 딱 점심 먹을 때 한 번 일어나고 집에 갈 때 한 번 일어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알겠지? 그런 놈도 있어. 그리고 날마다 자빠져 놓은 새끼도 있고 그런데 합격한 새끼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 어떤 놈은 밤새 공부를 하거든. 그 낮에는 맨날 꽁차고 누구야? 꽁차가 논 새끼인 줄 알아. 아니야. 저기 밤새 저 새끼 저거 내 옆에서 공부했거든. 저거. 누가 보면 낮에는 자빠져 놓은 놈이야. 그거 아니야. 모른다고. 자기 거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전제 요건은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 공부를 안 해본데 어떻게 방법을 찾겠어. 자기가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서 이게 내 스타일이 맞다. 요것이 이제 찾아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 죽으라고 막 한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 이제 보자고. 이번에는 자, 내가 그랬잖아. 응? 법학의 여러분 점수에 경찰직에 80점 이상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거야. 그걸 왜 틀려? 잡아자고. 자, 수사가 있었고 공소가 있었고 여기까지 했어.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공판.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뭐 하는 거? 판결하는 거. 지금 방금 뭐야? 요 심판의 대상 방금 배웠던 거야. 심리와 판결은 뭐만 한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한다. 다른 거 하려면 뭘 해야 한다? 변경을 해라. 요거 배웠어, 지금. 그러면 이제 공소 제기 후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한번 보자고. 제일 먼저, 법원은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했잖아. 그러면 공소제기 있는 때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서, 복사한 거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했던 거야. 언제까지 된다? 단 제1회.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송달해라. 부본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공소장 부본에 송달에 관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이의제기는 못한다. 자, 직권으로 안 하고 이의제기를 해야만 조사한 거 몇 개 있더라? 3개. 뭐뭐? 공소장 부본 송달, 소환장 송달, 토지관할이야. 이번 8월 시험에 또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들다대. OX 나왔는데. 봐봐. 가보자. 뭔 소린가 보네. 아니, 원래 내가 친고죄 할 때 이걸 예상문제라고 조심해라는데 내가 말한 거에 안 나오고 그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 8월 문제를 봤더니 아주 쉽게 냈어. 비친고죄로 고소를 해.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를 한 거야. 법원은 뭘 재판해야 돼? 친고죄로 재판해? 비친고 재판해?
친고죄, 공소제기한 거 재판하는 거야. 친고죄로 재판해야 되겠지. 맞지? 친고죄는 뭐가 있어야 돼? 고소가 있어야 되지. 고소가 있었나 없었나를 직권으로 해야 아니면 직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이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직권으로 하겠지. 아까 3개 빼고는. 그건 나왔다면 OX 문제. 직권으로 해야 되잖아. 맞지? 조사해야 되겠지. 이런 거. 자,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본서를 받은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본은 7일 이내에,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더라. 7일 이내에 그 공소 사실의 인정에 대한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기재해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단, 진술을 거부할 때는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되면은 이것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유죄 인정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정합니다. 언제 한다고 재판을? 재판장이 정합니다. 법원이 정한다면 틀려요. 재판장이 정합니다. 이제 법원이 한다는 것과 재판장이 한다는 차이점은 이렇게 판사가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한다 그러면 혼자서 한다 이 말이야. 혼자서. 법원이 한다는 것은 뭐야? 여러 가지 3명이서 뭐 한다?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 법원이 한다. 응? 법원이 한다고 하면 뭐래? 서로 간에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돼. 그리고 재판장이 한다는 것은 뭐야? 재판장이 단독으로 혼자서 합니다. 이런 거. 재판장이 공판기를 정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혹시 이제 방송 보면 재판장 있고 주심이 뭐 하는 겁니까? 재판장은 뭐 하냐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주심은 뭐야? 주된 심리라는 사람이야. 서로 역할 분담이 돼 있어. 그러니까 3명 앉았으면은 진행은 네가 하고, 그럼 진행한 데 뭐가 돼? 재판장이 되고, 주된 신문은 누가 하고? 네가 하고, 그거 뭐가 돼? 주심. 나머지 한 놈은 나중에 쟤네 술 먹을 때 쑥갓해서 하는 놈. 앉아 있는 게 노는 게 앉았어. 떼까떼까 게임하고 노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그래서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재판정 진행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을 소환합니다. 소환. 어제 언론 가지고 엊그제 그 국정감사할 때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아주 주소 까버리더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직 판사 출신이라던데. 그 사람 말이 맞아. 왜 자꾸 정경심 피의자를 소환한다 그러냔 말이야. 기레기들은 그럴 수도 있다. 기레기들은 별로 모르니까. 소환 아니야. 피의자 출석 뭐다? 요구지. 왜 소환이야? 겁대가 없지. 소환은 의무적인 거야. 응? 용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웃긴 새끼들이야. 출석 요구고 소환은 법원에서만 하는 거야. 법원에서 뭐 한다? 안 나오면 강제로 꽂고 옵니다. 소환은 법원에서만 하는 거야. 피고인한테. 그리고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기일을 통지합니다. 통지, 알레만 준다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누구 맘대로 해라? 이 맘대로 해라. 통지와 소환 다릅니다. 소환은 누구한테 해? 피고인. 여기서 대표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법인이 피고인이었을 때 누가 대신 나와야 돼? 법인의 대표자. 그 말이에요. 대리는 누굴 말하냐면 법정 대리를 말해. 피고인이 이제 1살짜리야. 1살짜리야, 피고인이. 1살짜리 어떻게 재판 나와? 그럼 누가 나와야 돼? 법정 대리인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공판기일 변경입니다. 재판장은 직권이나 또는 피고인 신청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웃긴 새끼들이야. 이제 공판 날짜가 이제 만일에 10월 20일이야. 판사님, 저 20일 날이요. 저 결혼해야 되거든요. 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새끼가 안 바꿔주면 안 바꿔주다 말하면 되잖아. 변경할 때는 연락해 주는데 변경 신청을 기각했을 때는 연락을 안 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마음 걸어봐라.
변경 안 한 거로 말하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잉?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 맞았는다? 송달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 나와. 잉? 쭉 읽어도 한 읽을 때마다 넘어가고. 다음 피고인 소환입니다. 불구속된 피고인 소환.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그 조국 씨 부인인 정경심 씨가 지금 현재 막 재판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안 돼 있죠. 이때는 정경심 씨한테 법원이 뭘 보낸다? 소환장을 보냅니다. 재판 언제 하니까 오라고. 며칠의 기간을 줘야 된다? 적어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이걸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이라 불러요. 며칠이라고? 5일. 피고인이 이익 없는 때는 잔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유예기간의 하자는 피고인이 있을 때만 조사하고 피고인이 사건에 관해서 진술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1회 공판기일 5일이 두 개가 있네. 뭐하고? 공소장 부본 송달하고 소환장 송달입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은 누구를 위한 거야? 피고인 방어 준비를 위한 거고, 소환장 송달은 법원이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거죠. 둘 다 5일이지만 적어도 둘 중에 뭐가 먼저 송달돼야 되냐면 부본서가 먼저 송달돼야 됩니다. 왜? 피고인 방어 때문에. 3번입니다. 소환장 송달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피고인이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을 때입니다. 제가 언제 나오겠습니다. 그때 소환장 안 보내도 되고요.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에 출석을 구두로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판 한 번 열린 거 아닙니다. 아마 정경심 씨 같은 모대도 하면 10번 할 겁니다. 그럼 맨 처음 한 걸 뭐라 그래? 제1회 공판기. 두 번째는 뭐야? 2회 공판기. 박근혜 씨 같으면 한 30번 이상 했어. 그럼 뭐야? 제30회 공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소환장은 참 1회 공판할 때만 보내주고요. 2회부터는 귀찮으니까 뭐야? 등피고 나와 있죠. 구두로 말해버립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 새끼들 말 진짜 적어. 새끼들 마이크까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깜빡 못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접근 법원 서기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서기 이 새끼 성질 더러운 새끼 걸리면 뭐야? 막 성질내는 거야. 아까 뭐 했어요? 뭐 하긴 이 새끼야. 빡빡 졸았지. 그래서 구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기를 통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법정에 좀 재판 안 받고 뒤에 나와 있잖아. 거기 피고인. 당신은 다음에 언제야? 이렇게 혹시 말로 해줄 수 있죠? 소환장 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환장 송달을 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세 개가 있다. 출석한다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피고인 다음 공판기를 명했을 때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를 통지했을 때고, 그 다음에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공시송달은 이제 소환장을 이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위법입니다. 무효겠죠.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 없이 재판한 것은 위법이죠. 위법이라 했잖아. 앞에가 위법이라고. 송달 자체가 위법이라 이 말이야. 그때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됩니다. 항소심은.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해야 된다. 구금된 피고인의 소환입니다. 교도관에게 통지를 하면 교도관이 이제 피고인에게 소환 통지를 하면 이것은 송달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통지해야 된다고? 교도관에게.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뭐야? 위법입니다. 어디에 송달해야 돼? 교도관에게. 그 다음에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원래 증거조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도 하고 여기서 뭣도 한다? 증거도 조사합니다. 그런데 공판이 열리기 전 여기서도 필요하면 증거를 만다?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 기일 전이라도 증인은 신문, 검증, 감정 다 할 수 있고요. 이때 재판장이 이제 합의본으로 하여금 전항행위를 할 수 있고 기각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기일 전에 그래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조사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안 나오는데 엄청 중요한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각종 서류 열람권 있죠? 보이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다 이제 배웠던 것 복습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각종 서류 열람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조국 사건을 자세히 신문하면 안 봤을 건데, 혹시 본 사람들은 이런 것 한번, 신문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조국 씨 부인이겠지. 그 부인 측, 그 변호사인 측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압수 목록, 뭐를 압수했는가, 뭐를 수사했는가, 그 목록 요청을 했습니다. 뭐를 압수했는가, 검사가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안 보여줘요. 수사 단계에서는 뭐 한다? 안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그러니까 변호사는 굉장히 답답하죠.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리 큰 사건이 아니면은 이제 몰래 가서 평상시 안면을 터는 뭐다? 이제 검사랄지 경찰한테 가서 봐요. 알았죠? 안면 터는. 그래서 평상시 서로 잘 알고 지낸단 말이야. 자, 그건 관행이고 시험용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데, 법원의 이 수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 제출된 거 있어요. 법원에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변호사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 보는 거 등사를 복사하는 거죠. 자, 그럼 법원에 제출된 거 뭐한 거 봅시다. 우리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배웠죠? 이때 그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이때 제출된 거를 뭐 할 수 있다?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변호인이 좀 보자는 겁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는가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신문했는가 보였더니 안 보여줬습니다. 서장이. 왜? 제출된 게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이 변호사가 요청하면 경찰서장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을 열람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뭐하고?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공소제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서류는 누가 보관해?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또 수사하면서 뭐를 배웠냐면 법원에 제출된 거하고 재정신청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재정신청편 시험이 잘 나왔어요. 재정신청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연락 못한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것 연락 못합니다. 단 법원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열람할 수 있어요. 제출된 게 아니라 법원이 조사하면서 만든 서류는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서류는 열람할 수가 없어. 딱 하나 예외가 있더라. 적부심사에서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된 거는 열람할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된 거라도 열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디? 재정신청이 그러더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185조 판사, 검사, 증거보존이라는 거 있잖아. 증거보존. 누구 허가를 받아야 돼? 판사가 받지. 법원 허가 아니라 했어. 열람할 수 있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긴급체포 후 석방했을 때는 그 검사는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법원에 제출된 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열람이야. 검사가 제출한 거,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거,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두 개 하나겠지. 공소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있을 것이고, 검사가 뭐한 게 있을 것이고, 보관한 게 있을 것이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뭐라 그러냐면 혹시 시험에 소송 계속 서류라고 나올까도 몰라. 똑같은 말이야. 여기 대해서는 피고인, 변호인 둘 다 열람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다. 등사신청도, 복사신청도 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피고인이 못도 할 수 있다. 열람신청과 못도 할 수 있어. 등사신청도 할 수 있어. 조심해라 그랬어. 소송 계속 서류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관, 이건 증거 개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이제 피해자입니다. 사건 피해자. 소송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대한 심신상 장애가 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이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이런 신청이 있을 때 피해자 신청입니다. 그 취지를 통지하고 사망, 재판장 권리구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4항 허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5항 이 열람을 한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6항 사망 사항 열람 허가나 조건 붙인 건 재판에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94조의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 등사건은 시험에 나온 게 다 한정돼 있어. 다른 거 없어. 6항만 시험에 나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 허가에 대한 재판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지금까지 확정 후 재판이 확정된 거야. 이제 그 재판 기록은 일반적으로 누가 보관해? 검찰청에서 보관해.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록 누가 보관해? 검찰청에서. 그거 보자 할 수 있다 그랬어. 재판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소송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할 수 있어요. 보자 한번.
물론 이제 검사는 뭐 안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넘어가고요. 59조의 3. 그러나 여러분 판결서는 어디서 보관하냐면 당연히 어디서 보관해? 판결서는 법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열람 어디다 청구하는 거야? 법원에 있으니.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냥 재판 기록은 어디다 열람 신청해야 돼? 검찰청에서. 판결서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요. 요거 반드시 조심해야 돼. 지금 작년, 금년 2년 안 나오고 있는데 시험이 원래 잘 나온답니다. 이건 이렇게 알아라고. 이제 흐름을 적어놨잖아, 거기에. 흐름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렇게, 변호인은. 지금 검사가 공소제기を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에게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못합니다. 웃긴 새끼야. 법 만든 새끼 이렇게 놨어. 아니 왜 등사 왜 복사 신청을 못하지? 웃긴 새끼야.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뭐만 신청할 수 있어? 열람만. 진짜 법 만든 새끼가 그냥 확 패고 싶어. 근데 봐봐. 소송 계속 서류는 변호인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열람도 신청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어. 등사. 여기 함도 나온다고. 그러면 변호인은, 검사는 승낙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어. 그건 검사 재량이야. 그런데 단 여기서 거절 못하는 게 있어. 서류 목록에 대해서는 거절을 못해. 그 목록, 뭐뭐 가지고 있다고 대해서는 목록은 거절 못해. 목록은 거절할 수 없어. 어떠한 것도 목록은 거절 못해. 그럼 이제 거절하잖아. 그러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다가 열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법원이 검사에게 열람, 등사에 대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검사는 이거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어쩌냐? 이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볼 거예요. 하나하나 봅시다. 조문 이거는 큰 틀만 잡고 있었던 거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과 뭐 여러 가지 등사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 때는 피고인은 뭐만 신청한다? 열람만이. 다른 건 못해. 등사 같은 거. 2번. 거기 뭐 국가 안보 어쩌고 나와 있잖아. 이건 필요 없어. 그냥 검사가 뭐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망. 검사는 열람 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땐 지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구술로는 안 돼요. 사항. 만일에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 한 거로 보냐면 거절한 거로 봅니다. 48시간 통지 안 하면 그때 이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검사는 이런 경우라도 목록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거부 못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목록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없어? 있죠? 왜 나한테 뭔 말이야? 몇 쪽이냐고? 19페이지
공소제기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한 거. 그래서 조문 266조의 3에 지금 제5항이 있고 있어. 5항. 함정에 나올 때 뭐 증거 인멸의 염려, 뭐 수사 장애 안 돼. 목록은 절대로 거절 못 해. 목록의 열람등사는 6항은 필요 없고 266조의 4. 이제 검사가 이 서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의 교부 등을 거부하면은 법원에 그 열람등사 또는 서명 교부를 허용해 줄 것을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뭐 쭉 조사해봐가지고 필요하면 뭐 한다? 그 허가를 할 수 있겠죠. 검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라고. 이때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사항 법원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신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5항 검사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행 안 하면 그것은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그다음에 266조의 11인데 그러면 역으로 검사도 피고인,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서류가 안 돼. 이거는 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장 부재,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할지, 현장 부재가 알리바이야.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할지, 어제 우리 배웠던 심신장애를 주장했을 때 관련 서류를 보자 할지.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보자고 쓰는 게 아니라 검사는 현장 부재,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할지, 심신장애를 주장하면 그때 관련 서류를 보자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똑같아. 피고인 안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검사는 뭐야? 보여달라고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 법원의 명에 따라서 안 보여주면 뭐 한다? 증거로 사용 못해. 뭐 이렇게 될 거야. 판례. 그러면 증거거시 대상. 보자고 할 수 있는 서류는 뭐냐? 전면적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증거 다 보자고 할 수 있어. 유리한 거든 불리한 거든 관계없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만다 보자고 할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런다? 전면적 계시라고 그래. 전면적. 그 다음에 법원이 보여주려고 명령하잖아? 그럼 검사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 불복이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 없나를 볼 필요도 없어. 왜? 거절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없어. 그래서 2번 무조건 보여줍니다. 즉시 집행령이 발생하고 법원은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을 때 검사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없나를 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안 보여준다. 검사가. 증거로 사용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피고인이 그걸 봐야만 방어를 할 수 있죠. 방어할 수 있는 뭘 침해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 것으로서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인데, 시험에는 그 기출문제 한 2, 3년간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공판 준비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